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7월 11일, 6월 CPI 물가는 잡혔지만 주식과 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향후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9시 반이었죠. 뉴스에서 물가 지수를 생중계하는 앵커들이 거의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6월 CPI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 채널에서 주가 지수나 물가를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주식과 코인이 대부분은 커플링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CPI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죠. 3월 달에 3.5, 4월 달에 3.4, 5월 달에 3.3 이렇게 예쁘게 잡혀가는 모습 보이다가 3.1만 나와도 감사하겠다 생각했는데 3.0으로 더 떨어지게 굉장히 물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3.1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3.0도 이제 반올림을 한 수치였고요. 정확히 2.97이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왔느냐? 헤드라인 CPI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요, 뒤로 마이너스 0.1%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그 물가가 오르는 폭이 낮아지느냐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뒤로 0.1%는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입니다. 오히려 물가가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고요. 즉시 채권 금리가 반응을 합니다. 2년물 마이너스 2.6%, 5년물 마이너스 2.3, 10년물 마이너스 1% 뚝뚝 떨어졌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에 90%를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려는 찰나에 초반엔 분명히 주식이나 코인이나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도 여기 보시면 크게 올라갔다가 결국 쭉 떨어져서 강보합으로 마감해 버렸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뒤로 2% 빠집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떨어졌죠. 그리고 S&P 500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1% 정도를 기록합니다. 참 신기한 노릇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주식 현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우리가 다 알만한 매그니피선트 7 빅테크 주식들은 죄다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요 정도 이제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주식들은 죄다 떨어졌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주식들은 생각보다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1등 주식이 엔비디아였었잖아요. 마이너스 5.5%였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일주일 넘게 오르면서 그 최애 주식이 테슬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들 스마트한 피플이다 막 따봉을 날렸던 게 이 때문이죠. 근데 참 기가 막히게 테슬라가 그 8월 달 출시 예정이었던 로보택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완전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떨어지는 등 정말 우리가 알 만한 주식들이 떨어지고 모를 만한 주식들이 오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초반에는 분명 빅테크네 주식이랑 코인이랑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요것들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그냥 미국의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크게 오르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도 놀랐던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그 CPI가 깜짝 하락하는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도 나스닥이 2%가 떨어지는 굉장히 기묘한 하루였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었고요. 또 CNBC에서는 증시 추세에 지금 극적인 변화가 나온 것 같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상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자,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들, 아까 말씀드린 매그니피센트 7을 사람들이 죄다 던지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중소형주, 가치주, 배당주를 쓸어 담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빅테크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주, 가치주, 배당주, 부동산, 전력주 다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뭐냐면요. 미국의 소형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기업들. 이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3.5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은 종종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정말 드문 경우다.
특히 S&P 500과 러셀 2000의 괴리, 그러니까 퍼센티지 차이인 거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 갭이 지금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7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나스닥과 러셀 2000을 비교해봐도 이렇게 러셀 2000은 거의 3.5% 올라버리고 나스닥은 2% 떨어지고 이 5% 이상 뒤처진 건 역시 역사상 두 번째 있었던 일이다. 그 첫 번째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그 러셀 2000에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뭐 신약 개발했다고 하면서 그때 막 그 신약 개발하면 막 올랐었잖아요. 그때 이제 러셀 2000에 있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러셀 2000의 지수가 나스닥을 압도했던 적 딱 한 번 있었는데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특이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 제가 나름대로 좀 해보고 또 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자, 빅테크, AI, 특히나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뭐 2년간 거의 이어졌었잖아요. 이 상승세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건 아닐까. 제가 보이지 않다고 쓴 건 미세하다는 뜻이고요. 한동안 계속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질문을 드디어 나오게 했냐면 다음은 뭘까? 엔비디아 다음엔 뭐가 오르지? 왜냐면 엔비디아나 그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친구들만 항상 2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 쳐다보고 있다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S&P 500 지수 중에 500개 기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중에서 이날 389개의 종목이 올랐고요. 111개의 종목만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집이 가벼운 시가총액이 낮은 389개는 훨씬 많이 이제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전체 지수는 떨어졌다고 보이는 거고요. 덩치 큰 애들은 떨어졌다. 사실 오른 게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로 2년간 어찌 보면 오를 만큼 올랐다. 안 그래도 차익 실현하고 싶었는데 좋은 핑계가 있었구나 해서 이제 좀 주춤한 게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사계절, 4년을 이제 한 사이클로 본다면 4년 중에 거의 비트코인이 주인공일 때가 3년 반 정도잖아요. 나머지 이제 뒤에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알트코인의 시즌, 막 폭등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면요. 항상 우리는 비트코인 뭐 ETF가 질리고 너만이 해지 수단이고 이런 얘기 항상 들어왔는데 뭐 미국 주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이런 친구들만 계속 인공지능 하면서 2년간 오르다가 드디어 약 뭐 소형주, 중소형주, 코인으로 하면 알트코인에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형주의 경우는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죠. 지금 고금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드디어 금리 인하하겠구나. 이걸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빅테크는 뭐 거의 끄떡 없겠지만요. 그리고 지금까지 2년간 빅테크만 올랐기 때문에 결국 상승 여력이 이제 높은 정말 정말 저평가돼 있는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눈을 돌렸다는 거죠. 마치 알트코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알트코인 불장 없다, 끝났다 이런 그게 막 지배적이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소형주 끝났다. 뭐 2년 내내 뭐 빅테크만 올라가는데 이걸 버틸 재간이 없는데 드디어 눈을 돌렸다. 마치 알트코인처럼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한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세 그리고 순환매는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떨어지면 잠시 잊고 계실 수 있겠지만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고요.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결국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선되고 싶은 만큼 돈을 많이 풀어야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높아지는 상황. 이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대선 앞둔 바이든 경합주 4곳에 전기차 산업 보조금을 2조 3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또 한 번 돈을 푼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예전에도 뭐 의료 쿠폰 주고 식음료 쿠폰 주고 학자금 대출 탕감하고 어마어마한 돈, 뭐 인프라 법안 지원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뿌려댔었는데 또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대선 당선돼야 되니까 특히나 경합주는요. 트럼프랑 비등비등한 곳에 지금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이 뭐 그때 토론한 이후로 완전 뭐 절친들마저도 등을 돌렸잖아요.
최근에 젤런스키를 소개하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어, 조롱을 당하고 있고요. 한국이란 단어가 생각 안 나서 계속 호주라고 하는 등 지금 정말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 유동성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은 엔비디아의 뭐 시절이라고 보셔도 좋겠죠.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AI 열풍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엔비디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AI의 수혜주 쪽으로 드디어 물이 들어오는구나. 물론 소형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AI 수혜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반도체 만드는 또 다른 기업들, 브로드컴,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TSMC, 인텔, 뭐 AMD, 퀄컴, 삼성, 뭐 하이닉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물론 이제 엔비디아 덕분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 비하면 정말 뭐 조족지혈처럼 올랐잖아요. 여기로 분명히 이제 유동성이 넘어올 것이다. 왜요? 다음은 머지가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거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2차 붐, AI는 거의 뭐 블록체인처럼 오랫동안 갈 테마라고 본다면 이 AI가 접목되는 이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의료나 바이오 쪽, 뭐 신약이 나왔다더라, 비만 치료제, 뭐 항암 치료제, AI가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 엄청난 기대감에 뭐 또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고요. 또 반도체가 뭐 이렇게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주가 올라가고 뭐 로봇이 수혜를 보고 뭐 테슬라도 이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2차 붐, AI, 엔비디아를 둘러싼 수많은 기업들로 물이 넘어갔다가 결국 뭐 중소형주로 넘어갔다가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 지금은 이 시기를 좀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코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자,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 정말 지겹도록 봤던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올랐다가 이제 코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인공일 때가 정말 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더리움과 메이저 코인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뒤에 4년 중에 뭐 한 달에서 두 달 자바이트가 정말 뭐 몇십 배 펌핑되는 그게 거친 이후에야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되죠. 지금 이게 왜 비슷하게 반복이 되냐면요. 결국 인간의 탐욕의 작동 원리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비트코인 올랐을 때 한국 뭐 개미들이든 미국 개미들이든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됐을까요?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샀을 지언정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산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막 펌핑을 하면서 뭐 월가의 이 탐욕이 이렇게 막 불을 붙이겠죠. 그러면 AI 수혜주, 이더나 메이저 코인에 이제 나중에 막 폭등이 올라오면 개미들이 여기서 갈아타고, 그럼 여기서 또 하겠죠. 소형주나 자발투가 결국은 올라오면 개미들이 여기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상 지금 이 순환매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주식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주식 안 하고 코인 하니까 코인의 시간은 언제 오는 것인가? 뭐 간단합니다. 주식보다 코인이 재밌어지는 시기에 많이들 들어오겠죠. 한 예로 올해 24년 3월 달에 그랬었잖아요.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비트코인 1억 됐다더라, 뭐 2억 간다더라 할 때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코인이 재밌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아직 뭐 많은 호재들이 남아 있죠. 아직 터지지 않은 호재들이 터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더리움 ETF, 분명히 뭐 7월 말까지는 이제 승인이 될 거라 보고요. 그러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붙은 ETF는 아니죠. 저는 이 스테이킹도 뭐 조만간 붙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옵션 ETF가 연말까지 등장할 거라는 또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내년 3월에 뭐 솔라나 ETF다, AI ETF, RWA ETF, 게임 쪽, 뭐 메타버스, NFT, 뭐 수많은 ETF들이 결국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나올 때 이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ETF 비트코인을 산 기관들 명단들이 이제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아마 2분기 명단은 뭐 8월 중순쯤에 나오고 뭐 3분기 명단은 또 그 뒤에 나올 텐데
뭐 국가가 샀다더라, 뭐 이런 금융기관이 샀다더라,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더라, 이런 명단이 나올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비트코인, 메이저, 자발트 이 순으로 가긴 하는데요. 예전에도 보시면 뭐 시바이누가 막 갑자기 크게 오른다든지 AI 주식이 크게 오른다든지 RWA가 오른다든지 소수의 알트코인들이 폭등을 하면서 또 주식 투자자들을 유혹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만약 뭐 트럼프나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면 친암호화폐 정착을 펴면 뭐 SEC가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제 ETF라든지 이런 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린 기다려야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지금은 주식 순환매의 시간이고 결국 주식의 불이 꺼지길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가을철에 분명히 주식 투자자들은 결국은 코인사로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요. 엔비디아 열풍 정말 대단했었죠. 그러나 4년마다 찾아왔던 짧고 굵었던 알트 불장 겪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거기에 비하면 딱히 AI 열풍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벌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코인의 가을철까지 인내심 있게 모아 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